자, 최장암 투병 도중에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던 한 여성의 사연 화제가 됐었죠. 먼저 이분의 사연부터 좀 짚어볼 텐데 이분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도 밝히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네, 고 최성희 씨입니다. 지난 9월 이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당시에 2021년 6월 췌장암 진단 받은 지 3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게 자신이 암 진단 받은 지 3주 뒤부터였고 이 남편이 체육관 관장이었는데 관원이었던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은 불륜 사실을 들키고도 지금 카톡 이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 최 씨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 상간녀도 이 최성희 씨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또 그리고 PC 이게 SNS 내용을 보면 너무 사랑한다. 이 오빠 마음을 어떻게 대답해달라. 내가 혼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암 환자니까. 그런데 최 씨가 만나려거든 나랑 정리하고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상간녀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내 배우자가 췌장암에 걸린 걸 알고서 3주 만에 바람을 핀 것도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인데 곧 내가 혼자 될 수도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주고받은 문자도 그렇고, 최 씨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블랙박스 음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주 만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3주 만에 바람을 피고 3개월 만에 지금 걸린 거죠. 근데 그 후에 진짜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더라도 아내가 지금 암이 걸렸으면 어떻게든지 치료할 수 있게끔 달래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아요? 외도를 하다가도 배우자가 암에 걸렸으면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톱하고 또 이제 거짓이라도 내가 미안하다 무릎을 꿇고 사과 어떻게든지 건강을 회복해라는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간녀와의 대화에서는 내가 혼자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진지하게 너 만나는 거야. 이미 얘기는 이거죠. 내 아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결혼하든지 같이 살자 이런 얘기 같아요. 너무 뻔뻔한데 그런데다가 이제 둘이 블랙박스 음성을 주고받는 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걔한테 세게 나가야 돼. 소장이 어떻게 오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렇고 상간녀도 그렇고 이 최 씨가 지금 굉장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미안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상간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기 암이라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와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최 씨의 얘기기는 합니다만 남편이 너는 이제 암으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대화입니다. 자, 하지만 가장 황당한 건 이겁니다. 진짜 죽고 못 사는 사랑, 자기들만의 그 사랑을 했던 그 남편과 상간녀는 이미 헤어졌어요.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이게 좀 화가 납니다, 진짜. 예? 그러게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상간녀를 상대로 고 최 씨 같은 경우는 소송을 진행을 했죠. 그 소송을 진행해서 2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8월이었는데 이 상대방은 항소를 했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미 이혼 전에 파탄이 난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간녀 위조항으로 수소용이라는 게 저 사람 때문에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건데 주장하라기를 나 때문에 당신들 혼인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사실은 망가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소를 제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와중에 2년 만에 받은 판결에 대해서 또 그런 주장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을 거고 안타깝게도 최 씨는 지난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료가 힘든 암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난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자,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보고 가시죠. 잠깐요. 씨의 신상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름 년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여성분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췌장암 말기의 여성을 의도적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으며 고인에게 그 어떤 죄의식이 없는 걸로 판단하여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해서라도 상간녀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 상간녀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저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인의 유언입니다. 그 유튜버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뭐 명예훼손죄가 들어오고 뭐 하면은 나는 달게 받겠다. 나도 모든 준비 과정이 안 돼서 한 사람도 아닌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신상 공개를 제일 먼저 원했던 건 고 최성희 씨였어요. 유언이었어요. 유언이었다고요? 예,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든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그 최성희 씨의 한을 좀 풀어드리고 그분의 유언이 이들의 신상이 밝혀지는 게 최성희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유언이었어요. 자, 유언이었다. 예. 네, 여러 불륜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 해당 유튜버에 따르면 이 최성희 씨의 소원이 이 지긋지긋한 소송을 빨리 끝내고 하나뿐인 아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암을 극복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는 그런데도 이 상간녀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끌고 또 항소까지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다. 최 씨 사망에 분명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장을 했고요. 만약 그 해당 여성이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결정까지는 안 했을 것인데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상간녀만 그 남편이란 자는 왜 공개 안 하느냐 말이죠. 이걸 일부러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잠시 사실 보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 따르면 사실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전 남편이 어린 아들을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 씨 입장에서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어린 아들에게도 이게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남편의 태도를 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예. 지금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최성희 씨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간녀랑 이 최성희 씨가 소송을 하고 있다가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송이 상속을 받습니다. 소송 수개를 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계속 이어갈 권한을 누가 상속을 받았냐면 어린 아들이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린 아들은 지금 아직 소송을 수행을 하는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누가 그럼 대신하게 되느냐? 전 남편이 대신하게 되는 아이고야.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지금 상간녀와 계속되고 있는 소송을 전 남편이 담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성희 씨의 어머니가 이거 나한테 맡겨달라고 연락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유튜브만 지금 조회수 올리지 않았느냐. 이거 아이 상처받았으니까 앞으로 당신 이 장모님 손주 볼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내려주면 소송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간녀의 입장은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자, 아직까지는 이제 이 유튜버가 공개한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사실은 이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신상 정보 공개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는 아직까지 뭐 유죄가 뭐 확실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또 허위일 가능성도 뭐 적지만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한다 그러면 그게 허위든 사실이 맞든 간에 유튜버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마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제가 이 유튜버분 공룡 아빠라는 이 닉네임을 쓰시는 이 유튜버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분부터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한 아픈 경험의 소유자십니다. 그래서 불륜과 외도는 이 가족을 해체하는 흉악범죄라는 신념으로 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유튜버 분이. 그리고 이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이런 아빠의 행동을 막 응원하고 있고요. 그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이분이 정말 심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이런 뭐 정신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법을 어기면서 신상을 공개하는 게 잘한 거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유튜버분이 이런 개인적인 또 사연이 있다라는 걸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